어디로 보고 있어야 되는 거야? 저 카메라. 근데 카메라 뭐 그냥 정면. 편하게 저희끼리 원캠. 그냥 술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같이. 술이 없는데 어떻게 술 먹는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술 있으면 술 먹겠지만 없으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듣다 보면 궁금해지고 보다 보면 결국 책을 사게 만드는 본격 책 읽기 독서 권장 방송 책 읽어주는 기자 둘과 그거 하게 만든 팀장 하나 김경 기자입니다. 정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게 TV에서 우리 시대의 소설 50 코너가 이제 끝이 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나 봐요. 전 진짜 텔레비 안 끝났죠. 봐가지고 몰랐는데. 네. 그걸 보시고 많은 이제 분들이 아 이거 뭐 이제 쫑이냐 끝났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일단 요 TV에서 하는 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우리 시대의 소설 50 이 코너를 TV와 이 책 읽기, 책 읽어주는 기자 둘 이거를 하도록 지원해주신 KBS 문화복지부의 김석 기자 팀장 모시고 이야기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KBS 문화부에서 문화팀장 맡고 있는 김석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면 뭐 그동안 그 작가 인터뷰에서 뭐 보신 적 있기 때문에 뭐 여러 번 나오셨죠? 네, 눈에 익으실 거예요. 자, 김석 기자 이 책 읽어주는 기자 둘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매번 다. 아 진짜? 예. 뭐, 끝까지 보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매번 다 챙겨봤습니다. 좀 길죠? 자, 일단 이 우리 시대의 소설 50이라는 코너를 애초에 TV로부터 이제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창조주가 된 이유. 창조주가 된 내가 이걸 해야겠다. 창조주, 심부름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지금 미디어 환경이 많이 바뀌면서 언론도 이제 기자들 특히 이제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됐죠. 요즘 유튜브 보면 자기의 어떤 특화된 분야에서 굉장히 전문성을 발휘하는 그런 진짜 그 아마추어지만 아마추어 같지 않은 전문가들이 많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누구나 지식이 보편화되고 또 정보가 다 공개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누구나 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고 공부하고 거기서 전문성을 갖추면 다 전문가가 되는 이런 시대에 그러면 기존의 어떤 매체인 우리 지상파 기자들은 뭘 할 수 있는가? 사실 이런 고민을 이제 해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우리의 경쟁자가 뭐 KBS의 경쟁 3대가 뭐 MBC나 SBS 혹은 뭐 다른 방송사 기자들이 아니고 유튜버들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뭔가 그들이 할 수 없는 그들은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영역을 특히 KBS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고 그래서 마침 또 벌써 한 2년 가까이 됐나요? 어떤 좋은 제안이 있었습니다. 예산도 확보가 돼 있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외부 전문가 단체와 같이 협업을 해서 뭔가 좀 의미 있는 그런 기획을 한번 해보자라는 이제 그 회사의 어떤 큰 프로젝트가 있었고 그래서 뭘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뭐 건축 얘기도 나왔고 뭐 미술 얘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소설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근데 사실 제가 처음에 그걸 해보겠다라고 머릿속에 구상한 이후로 꽤 오랫동안 일이 진전이 안 됐어요. 일이 진전이 안 되고 뭐 저도 개인적인 일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묵혀놓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불쏘시개가 돼준 존재가 바로 이제 우리 정현욱 기자. 계속 하자. 하자. 이거 좀 하자. 우리 뭔가 좀 의미 있는 거 해보자. 한번 해보자. 시도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재작년 12월에 제안서를 2장짜리 제안서를 써들고 그게 벌써 재작년이었네. 한국문학평론가협회랑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문학평론가협회 지금 오형엽 교수님 고려대 교수님이신데요. 이제 전화를 드리고 만나자. 그래서 강남역 그
별다방에서 만나서 제안을 드렸어요. 이제. 그랬더니 당연히 뜻밖인 거죠. 보면 TBS가 이런 걸 한다고요? 소설을 가지고 9시 뉴스에 그것도 거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작년 5월 16일에 이제 우리 정연욱 기자가 그때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텐데 첫 편에 부담이 있거든요. 이 시리즈가 이렇게 간다라는 거를 사실은 가장 총대를 메고 나가서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첫 편에 그 현기영의 순이 삼촌이 뭐 방송이 되고 나서 엄청난 반향을 사실 일으키고 그러면서 저희도 굉장히 고무가 됐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편에 이제 김초엽 작가를 만나서 이제 또 방송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40주 연속으로 해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원래는 100편 하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너무 많다 줄이자 이런 논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끝나고 보니까 100편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50편 금방이야.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이제 준비를 할 때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만약에 뭐 한국의 그 소설을 대표하는 불멸의 작품들을 그냥 뽑아보자 이렇게 해버리면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작품들부터 해서 뭐 골치 이를테면 이광수의 무정부터 나오면 무정부터는 이거는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로 끝날 수밖에 교과서죠. 없다. 핵노잼이죠. 예. 그래서 생각했던 게 그러면 생존 작가로 한정을 하자. 우리가 지금 동시대에 같이 살면서 호흡을 하면서 지금도 작품을 쓰시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최소한 만나겠다고 인터뷰, 시도라도 해볼 수 인터뷰 있는, 요청할 수 있는. 인터뷰를 전제로 시도해볼 수 있는 그런 작가들로 일단 생존 작가들로 한정을 하자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실 100편이면 매주 한 편씩을 해도 거의 2년. 1년 이상을 네.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이게 이제 프로젝트가 돼버리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도 뭐 사장도 중간에 바뀌고 본부장도 바뀌고 국장도 바뀌고 누가 이러다 올지 보면 모르고. 처음에 같이 이 기획을 옆에서 지켜보고 지지해주던 그 수뇌부가 만약에 바뀌었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야, 이걸 뭐하러 하냐? 왜 하는 거야? 책 누가 보냐? 그 얼마 길지도 않은 주말 9시 뉴스 시간대 이걸 이 꼭- 한가하게 소설을 얘기하고 있어? 이게 뉴스냐? 이렇게 돼버리면 저희가 지속성을 가지고 이 시리즈를 끌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길어진다는 부담. 역시 간부라서 이 고민의 층위가 다르구나 우리랑. 맞네. 그래서 사실 100이라는 숫자가 주는 그것도 있지만. 상징성과 좀 예. 이렇게 좀 폼이 나잖아. 100 딱! 100 딱. 어. 뭔가 좀 깔끔한 거 같고. 죽기 전에 읽어야 할 뭐 이렇게 100편 근데 이렇게. 이제 뭐 그런 걸 알고 있었음에도 예. 불구하고 이제 현실적인 우리가 조건을 고려하자 해서 이제 좋네요. 50편으로 뚝 잘라서 50편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생각보다 너무 짧아. 네. 근데 전 사실 이 기획 얘기도 하고 싶지만은 그보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이거 가지고 이제 저랑 정유럽 기자가 가가지고 이거 우리 유튜브에서 하겠다. 이거 이거 뭐 리포트 나가는 거 너무 짧고 우리가 이 요즘 1시간 정도 분량으로 좀 원래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도 하고 있는 그 호흡으로 좀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딱 그렇죠.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사실 요즘은 정말 플랫폼이 다양한 시대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뉴스로만 딱 나가면 너무나 아깝잖아요. 이게. 아까워. 왜냐하면 이 작가들을 우리가 굉장히 사실 만나기 힘든 작가들도 많았어요. 근데 설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진짜 TV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분들도 꽤 됐고, 뭐 유능길 그 장마의 유능길 작가 같은 경우는 저희 아카이브에 자료 화면이 혹시 옛날 게 있나 제가 다 뒤져봤는데 없더라고요. 아예 좀 없는. 신기해요. 그러니까 유능길 유능길 같은 정말 1급의 작가조차도 그동안 방송으로부터 굉장히 먼 데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게 되게 좀 이때까지 그 방송의 역사도 수십 년이 될 것이고 그동안 이렇게 아무리 그래도 신문들이야 뭐 많이 했겠지만 방송은 이렇게 문학에 소홀했구나. 문학과 멀리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구나.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섭외를 해서 작가들을 만나고 인터뷰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뉴스에만 또 저희가 한 3분 30초면
사실 뉴스 9시 뉴스 안에서는 가장 긴 코너가 엄청 주전이나 이런 걸 힘든 뜨면 거죠. 예. 단일 콘텐츠로는 꽤 긴 분량이었는데 그것도 좀 아쉬워서 그래서 이제 저희 인터넷 뉴스 KBS 뉴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그 방송에 미처 다 담지 못한 작가 인터뷰 영상은 따로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서 지금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문학평론가협회랑 협업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작품을 좀 더 전문가의 시각으로 깊이 이해를 해보는 또 그런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매 작품마다 평론가들의 그쵸. 그 비평을 그렇죠. 다 받아서 그러니까 뉴스, 인터뷰 영상, 비평, 비평. 3종 세트 요 세 개를 같이 보시면 이 작가와 이 작품에 대한 자, 전체적인 그 이해를 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 붙여서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이 소설을 가지고 1시간 뭐 1시간 반 이렇게 사실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이제 이를테면 파생 상품이 될 텐데 이렇게 책 읽기를 또 꾸준히 여기까지 끌고 와 주셔서 저는 뭐 더없이 감사드릴 뿐이죠. 그런 부분은. 이런 식의 독서 비평, 그러니까 독서 비평 프로가 지금까지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고 네. 독서 권장 프로도 많이 있었잖아요. 약간 저희 같이 이렇게 막 편하게 잘 그러니까 우리가 막 평론가 분들처럼 막 권위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자무식하단 말이죠. 예,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컨셉 어땠나요? 보시니까 시청자로서는. 글쎄요. 불편. 이게 뭐? 사실 아까 우리 녹화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사실은 어떤 작품에 대한 그 호오는 이제 취향의 문제거든요. 이를테면 제가 굉장히 좋은 작품이었는데 야 좋아.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 읽어보더니 별로던데. 근데 또 그 사람이 또 좋아하는 저는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 사람이 좋아하는 작품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옳고 그르고 이런 건 없어요. 취향은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좋은 작품을 찾아서 읽으면 되는 건데 이제 다만 이 책 읽기에서 해주신 건 이제 그런 작품들, 그러니까 잘 몰랐던 작품들 그리고 이런 측면이 있었구나, 이 작품에 이런 그 의미가 담겨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안 읽어본 사람 또 혹은 읽어봤더라도 거기까지 그렇게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안내자 같은 역할을 해주신 거죠. 두 분이. 전 주변에 이제 소설 물론 이제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렇게 문학 열심히 읽는 사람이 진짜 정유롭게 한 명 말고는 없거든요. 제 주변에 제 또래에는 아무도 아마 없어요. 잘 몰라서 그렇지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제가 책 읽기 얘기를 하면은 그런 걸 좋은 걸 한다고 하면서 제 영상은 봐도 참 내가 그거 봤다 이런 분이 참 적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이 기획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은 분들한테 이게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측면에서도 되게 좋은 기획이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그동안 궁금했지만 여쭤보지 않았는데 오늘을 위해서 40편을 쭉 이제 끌어온 데스크 입장에서 베스트 3. 김석이 꼽는 베스트 3. 그러니까 본인이 만들어서 좀 각별한 애정이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좀 골고루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리포트로서의 아니면 뭐 그렇죠. 그런 거로서의 베스트 3 아니면 리포트. 작품. 리포트죠. 리포트. 네. 리포트이자 그러니까 인터뷰. 작품과 결부가 되겠죠. 인터뷰이자 작품이자 평론이자 뭐 책 읽기이자 그 중에서 여러분께 추천할 만한. 그것보다는 제가 감동을 받은 대표적인 게 이제 김승옥의 무진기행 편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건강이 워낙 안 네, 좋으셔서 맞아요. 큰 이제 그 고비를 넘기시고 하면서 이제 목소리를 잃으셨어요. 목소리를 잃으셨고 과연 인터뷰를 저희가 요청을 드렸을 때 받아들이시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뜻밖에도 흔쾌히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못 하시니까 이렇게 글로 적는 필담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의사소통도 어려운 분이라서 네네네. 인터뷰가 사실 불가능할 거라고. 필담조차도 이제 저희 지금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김승옥 편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도표를 그리시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문장으로 된 언어 표현이 잘 안 되셔서 이렇게 키워드로 말씀을 하세요. 뭐 명동, 친구, 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우리 취재했던 김지선 기자가 보고 해서
그 책이 하여튼 저기 좋은 평가를 받아서 기분이 좋으셔서 명동에서 친구랑 만나서 술을 드셨다는 거죠. 를 문장을 해석을 그러면 선생님이 끄덕끄덕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이렇게 그러니까 소통하기가 굉장히 그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조건 속에서도 그 소통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진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편을 보면서. 그렇다면 저희 인터뷰를 이렇게 그 좀 뭐 정중하게 혹은 뭐 다른 방식으로 거절하신 다른 작가님들도 좀 그 편을 좀 보셨다면 마음이 좀 서운. 네. 그럴 수 있죠. 맺힌 게 많아 우리가. 좀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해보는 그러셨으면 어떨까 하는 좀 아쉬움도 있고. 김승호 하나. 예. 예, 저는 하여튼 김승옥 편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러네요. 저도 예. 되게 인상 깊네요. 네, 그 네, 인터뷰 네. 장면이. 이제 깨달았어. 아니 왜냐면 기억이 되게 나니까 음. 그 필담 이렇게 저그 그래프도 기억이 나거든요. 예, 예, 예. 그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빼놓을 수 없는 게 당연히 1편일 거예요. 1편. 뭐 1편을 만든 주인공이 여기 있지만 그 어떤 기획이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첫 발을 내딛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아, 그렇죠.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저희도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진짜 그 한 몇 달 동안을 준비를 해서 이제 첫 방송이 딱 나갔는데 그게 뭐 저희 사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반응이 뭐 정말 뜻밖의 아주 뭐 이게 좀 저희 자랑처럼 보이기도 하지 뭐 죄송합니다만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이 왔고 이거는 여담인데 뭐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방송이 나가고 나서 이게 순위 삼촌은 이제 읽을 사람은 대부분 다 읽은 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서점에 재고가 많이 깔려 있지 않았어요. 근데 맞아요. 이 방송을 이제 전국에서 다 보고 순위 삼촌 주문을 이제 전국의 독자들이 하기 시작을 하면서 출판사의 그 물량 주문이 폭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비인데, 그러니까 창비 담당자조차도 그날 저한테 그 월요일 날이죠. 이제 방송 나오고 나 월요일 날 기자님 난리가 났어요. 저희는 재고가 없는데 책을 달라고 전국의 서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서 제가 진짜 그 어떤 짜릿함, 기자로서 사실 되게 짜릿함. 뿌듯하죠. 음. 사람들이 순위 삼촌을 한 번 더 읽게 만든다는 건 정말 좋은. 그리고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이제 시작할 때 저한테 첫 편을 할 이제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관되게 현기영으로 하자고 했는데 아마 문학에 이렇게 안목이 없는 데스크였으면 동의 안 했을 거예요. 현경이 누구야? 이랬어. 그 뭐 황석영이니 조정래니 뭐 윤열이니. 그런 분들로 네, 하자고 아마 네, 했을 텐데 음.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감사했죠. 그게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거든요. 데스크 입장에서 첫 아이템을 좀 누구나 아는 작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좀 굉장히 왜 그걸 오케이 하신 거예요? 뭐 저는 이미 그 소설을 읽었고 사실은 저희가 조금 더 시기를 잘 맞췄으면 4.3에 맞춰서 사실은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준비 과정에서 이렇게 잘 안 됐고 그러나 꼭 그날 그날 그때를 맞춰서 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현기영이라는 작가는 어쨌든 우리 현대사의 굉장히 아픈 부분을 본인도 굉장히 아파하면서 또 글을 쓰셨고 또 그것 때문에 또 그 엄혹했던 시절에 가서 고초도 겪으셨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징성 예술가가 단지 책상에 앉아서 글 쓰고 독자들이 뭐 책 읽어주면 거기서 끝 이게 아니고 시대를 같이 아파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시리즈를 이렇게 앞으로 가겠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작가였던 것 같아요. 작품 선정이 잘 됐고 그렇게 갔습니다. 하나만 더 뽑아주시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총 10편을 40편 중에 10편을 했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작가는 사실 조혜진 작가예요. 조혜진. 로기환. 로기환. 우리도 참 이 자리에서 이제 뭐 소개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 이 취재를 하기 전에 조혜진이라는 작가를 죄송하지만 전혀 몰랐어요. 그 존재 자체를 몰랐고 이 취재를 위해서 소설을 읽었는데 너무 좋은 거죠. 로기마다 좋아요. 저희도 좋았어요. 저도 좋았어요. 그 조금 이렇게 머뭇거리면서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한 발짝 다가가는 어떤 그 머뭇거림, 그 고민들 이런 감성이 정말 잘 녹아 있고 그럼으로써 반대로 자기 삶을 돌아보고 성찰해 가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성장 또 해가는 지금도 뭐 사람은 성장을 해야 되고 나이 40, 50이 돼도 또 성장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소설이 주는 감동이 사실은 말할 수 없이 컸어요. 그래서 조혜진 작가랑 인터뷰했던 기억이 저한테는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고 물론 뭐 이거는 우열을 가리는 건 아니고 그죠. 당연히 예, 우열은 있을 수 없고요. 뭐 제가 읽은 작품도 있고 읽지 않은 작품도 있었는데 뭐 전성태 작가도 굉장히 좋았지만 조혜진 작가 전성태 작가가 뭐 늑대 아직 안 했어 우리가. 나 아직 안 봤어. 아예예 나 몰라요, 그래서. 전성태 작가 늑대 좋아요? 늑대라는 나 아직 안 또 봤어. 소설집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곧 달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네. 지금 우리의 관계 속에는 이런 가림막도 있고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이런 관계들 사이에 가림막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림막을 넘어서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더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노력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혜진 작가나 전석태 작가의 그런 소설들을 읽으면 내가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혹은 뭐 어떤 이쪽과 저쪽 사이에 놓여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벽, 장벽, 경계 이런 것들을 저쪽에서 넘어오지 않으면 내가 넘어가야 되잖아요. 넘어가려는 노력 그런 것들이 참 로기환을 만났다가 그런 어떤 노력을 정말 절실하게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서 전 이제 아예 예상도 못했거든요. 워낙 또 말해 죄송합니다. 표지가 워낙 생뚱맞아가지고 로기환을 만났다 표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거기까지는 뭐, 소설의 본질 같은 이야기가 그래서 있네. 그 소설 로기환을 만났다는 저는 진짜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그 정도로 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말하지 말자. 약간 그런 요즘 같은 이런 혐오 사회, 요즘 같은 남에 대해 함부로 말하기 쉽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에서는 좀 로기환을 만났다를 좀 꼭 저는 또 좀 전해주고 싶더라고요. 공유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 조혜진 작가는 또 하나 좀 그 좋았던 게 문장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정제되고 아주 좋은 그런 문장을 가진 작가거든요. 사실 예전에 그 소설들을 제가 취재한 작가들 중에도 보면 뭐 윤대영이라든가 아실 거예요. 은어낚시통신. 굉장히 그 문장에 공을 많이 들인 흔적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장마도 네. 그렇고. 그리고 유능길의 장마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굉장히 그거를 처음에 읽었을 때는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2번 읽고 3번 읽으면 야 이런 문장들을 어떻게 써냈지? 그러니까. 라는 진짜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곱씹을수록 이 구수한 맛이 나는 구슬. 북어 같은. 정천 작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그 별이고 맞아요. 다 가다듬고 별이고 해서 정말 그 진짜 한 10번, 20번 걸러낸 그런 진짜 문장들. 엄청난 고민 속에서 나온 문장들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물론 다른 작가들의 문장도 좋은 작품들이 많지만 그런 것들을 보다가 이제 조혜진 작가는 사실은 조금 이제 요즘 작가로도 볼 수 있어요. 저랑 연배가 조금 비슷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이렇게 단단하고 이런 문장을 만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사실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취재하면서 이제 발견을 한 거죠. 네. 이런 소설이 있었고. 저희가 특히나 이제 또 기자들은 그 언어를 다루는 사람들이기 그쵸. 때문에 우리는 너무 드라이하잖아요. 예. 건조한 문장에서. 방송 문장이라는 게 굉장히 거기서 거기야. 간결하고 전달성이 정보를 높고, 빨리 전달하는 그런. 모호성을 최대한 줄이고 이런데 이제 훈련이 돼 있는 이 사람들이다 보니까 특히 소설을 읽을 때 그 문장이 주는 맛, 글맛이라고 하죠. 글맛. 거기에 좀 더 집중을 더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3편 말씀드렸습니다. 이 얘기 여기서 해도 될까요? 저희가 이제 40편만 했잖아요. 네. 이제 10편을 못 했는데 뭐 각자의 사유가 좀 다른데 그 한번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처음이자 계세요. 마지막으로 한번 저희가 이제 뉴스에서는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설명을 드렸는데 재미난 건 방송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작가들이 이제 오정희 선생이라든가 윤은길 아까 제가 취재했던 네. 윤은길 선생이라든가 방송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어. 예. 반대로 방송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장정일 작가거든요. 김영하. 저희 책 프로 진행도 실제로 하셨고. 네, 네. 근데 이제 장정일 작가는 어느 시점 이후로는 이제 미디어에 아예 본인이 이제 나가지 않는다라는 나름대로의 그 원칙을 세우셔서. 세우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섭외를 뭐 작품 아담이 눈뜰 때였는데 정말 그 정중하게 그 이제 제가 저희 다른 기자가 섭외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2번 출연했던 유동혁 기자가 섭외를 해서 이제 답장을 받았는데 보니까 정말 정중하게 너무 정중하게. 예, 정중하게 어. 예, 정말 정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저희 그 이 기획을 굉장히 지지를 해주셨고 아. 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뭐 다만 이제 인터뷰가 조금 됐으면 또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담이 들 때는 그 학교 다닐 때 너무나 충격적으로 읽은 소설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초판 책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 그때 사서 보셨군요. 많은 책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은 아직도 아. 그 아주 낡은 책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장정일 작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정중하게 거절을 하셨고 근데 권여선 작가 봄밤을 쓴 권여선 작가도 이렇게 뭐 특별히 이제 인터뷰를 하고 싶지는 않으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됐고 양 기자 작가님도 저희 시리즈를 굉장히 다 보셨더라고요. 네. 그때까지 방송 저희가 이 섭외하는 시점까지 다 보셨고 굉장히 격려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방송을 하지 않는다. 책 읽기도 봤대요. 책 읽기도 네. 예. 그래서 아주 저희한테는 고마운 시청자인데 네, 다만 출연은 나는 방송은 안 해. 아니 그러면서 제가 통화했거든요. 자기를 빼고 하래.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양 기자를 빼고 어떻게 해? 원미동 사람들은 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작품. 원미동 사람들을 하되 자기 인터뷰만 빼면 되지 않냐 이러시는데 그럴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김훈 작가 같은 경우는 지금 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대학생이 저희 그 시리즈를 40편을 다 보고 나고 오, 저희 지금 이제 그 뉴스 홈페이지에 보면은 김훈의 카레 노래가 지금 목록에는 올라가 있고 비평이 아직 안 올라가 있어요. 그것만. 예, 평론가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곧 받을 예정인데. 그러니까 김훈을 그렇게 그 김훈 편이 언제 나오나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우리 40편을 다 보고 저희가 김훈이 빠질 수가 없는데. 예, 이 시리즈를 시작할 때부터 거의 끝날 때까지 정말 줄기차게 정말 3고초려가 아니라 한 10고초려 이상을 아 진짜. 예, 계속 시도를 했고 또 이렇게 전공법으로 안 돼서 이제 그 저희 평론가 협회 또 아시는 분들을 이렇게 이제 문단에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좀 친구한테도 좀 연락을 해서 뭐 같이 산에 다니는 친구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서 야, 뭐 KBS에서 이런 걸 해본다는데 웬만하면 해줘라라고 했는데 김훈 작가님도 이제 미디어 비교적 프렌들리 하시는 분이거든요. 뭐 작년에 이제 네. 한국인의 밥상에도 나오셨고 저희 뉴스에도 이제 출연도 하신 적이 있고 근데 결국은 본인은 한사코 그냥 안 하시겠다고. 그 사유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본인 입으로 본인 작품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아 그런 이유가. 그러니까 요새 막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데 그게 가만히 보면은 그 택배 라이더들 권익 향상을 위한 뭐 운동을 하고 계세요. 그걸 위해서는 뭐 국회에도 가시고 인터뷰도 하시는데 카레 노래가 이제 문학 자기의 작품을 주제로 한 출연은 안 하시더라고. 어쨌든 저희가 가장 공을 많이 들였는데 결국은 섭외를 못했던. 그 유동혁 기자의 그 꿈이라면 좀 그렇고 굉장히 줄기차게 실현코자 했던 그림이 김훈을 울돌목에 데려가서 그걸 물살을 배경으로 인터뷰를 하고 싶어 했으나 파도 치는
울돌목은커녕 일산 집에서도 나오기 싫어하셔서. 그러니까 장군님이 그 울돌목을 바라보면서 보냈던 그 고뇌의 시간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거기에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기자는. 근데 저도 머릿속에 그려보면, 야, 그게 만약에 성사가 됐으면 이게 얼마나 또 이게 역사적인 어떤 한 장면으로 남았겠는가. 그 소설을 아무리 뭐 다른 말로 설명을 해도 저는 그 김훈 작가가 울돌목 앞에서 이렇게 서서 저희는 뒷모습으로 보고 있고 저 그 물살을 보고 있는 이 장면 한 컷으로 저희는 소설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건 안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숙 작가와 이 자리에 솔직하게 말씀을 이제 이거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신경숙 작가와 박민규 작가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표절 이슈가 있었고, 그게 사실은 뭐 지금은 이제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게 또 뭐 이렇게 독자들이 보기에 아주 말끔하게 그 문제가 해명되고 설명된 것은 또 아니라서 그렇죠. 저희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네. 할 거냐 말 거냐. 만약에 하게 되면 반드시 이 표절 문제에 대한 작가 본인의 그쵸. 뭔가 설명과 해명과 그렇죠. 필요하면 사과까지도 이 저희가 인터뷰에 담겨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당연히 뭐 그런 문제를 지금 조금 이렇게 잊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나와서 그 문제를 꺼내면 그건 작가한테는 다시 상처를 끄집어내서 또 그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평론가 협회와도 상의를 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들이죠. 특히 신경숙은 사실은 빼기가 힘든 네, 고민을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건 저희가 결정해서 판단해서 결정해서 방송을 하지 않는 걸로. 예. 그런 이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조세희 그 난장이라 쏘아올린 작은공의 조세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외부와 연락이 거의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치매가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을 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건강이 안 좋으시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세희 선생님도 인터뷰가 이렇게 되면 쉽지 않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못하게 된 예,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조남주 작가도 있죠. 조남주, 김영하 작가는 그냥 본인들이 본인들이 고사를 하시고 분들도. 이제 어떤 저희한테 특별한 사유를 밝히지는 않으셨고, 어쨌든 김영하 작가는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 유행 상황의 한 복판을 저희가 이 시리즈가 지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그 뭐 이건 이제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그 우리 정윤욱 기자가 취재했던 서정인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령이시거든요. 네. 최고령이세요. 오. 저희가 만난 작가들 중에.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연락을 드렸을 때는 이 가족들하고도 진짜 왕래를 안 하고 집밥 출입도 잘 안 하실 정도로 코로나에 대한 그 불안감이 굉장히 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끝내면서 다시 한번 설득을 해서 아직 다른 저기 연로하신 작가님들도 선배들도 다 많이 나오시니까 네. 그리고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저희가 이 시리즈의 가장 진짜 그 큰 의미라고 할 것은 어쨌든 이 기록으로 남긴다는 거거든요. 이제 KBS 그 공영방송 KBS의 그 영상 또 여기에 남아 있는 기록들은 결국은 먼 훗날 지나고 나면 다 그게 우리의 그 소중한 문화재 같은 것이 될 거예요. 예, 이건 공공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공공의 자산 또 먼 훗날의 어떤 문화재로 만드는 작업이 사실은 이 기획에 굉장히 큰 몫을 또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언제 이제 다시 그 작가님들을 뵐 수 있을지, 연세 많으신 작가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기 작품을 말할 수 있을 때 말해야만 그게 기록으로 남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큰 보람을 느꼈어요. 뭐 오탁번 선생님이라든가
뵙고 이렇게 윤은길 선생님이라든가 굉장히 그 건강이 안 좋으셨다 좋으셨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꼭 건강이 좀 괜찮으실 때 이렇게 뵐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좀 보람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평소 책을 내가 읽어야지 하는 그런 죄책감, 기본적인 그런 죄책감 같은 게 있었거든요. 읽어야 하는데 나는 안 읽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그런 거를 좀 저 스스로 좀 해결해 보고자 뭔가 이런 기획을 하면 내가 좀 책을 좀 읽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기획을 하지 않았으면 정말 서정인의 강을 제가 읽었겠습니까? 정말 접하기 이렇게 추천해주기도 사실 애매한. 그러니까 이건 뭐 아예 모르는 그런 이제 몰랐던 작가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근데 이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교과서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들,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네, 많았어요. 특히 뭐 그 장마라든지 장마는 정말 그랬죠. 이걸 네. 읽어보니 이런 거였구나.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이거 문학 시간에 네. 접해본 적 오탁권 선생님 작품도 뭐 주로 이제 시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오탁권의 작품도 오탁권 선생 뭐죠? 작품이? 아버지와 치악산. 아치. 그런 아마 그 작품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네, 많이 보셨을 거고 이제 또 새로운 작품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안에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이제 이 한국 문학의 이게 자양분이다라는 것이 또 이 전달이 되면서 또 그때 저희가 만들었던 그 우리 시대의 소설을 또 이런 영상을 또 콘텐츠와 함께 같이 부모님들이 같이 이렇게 보여주시면 아니 선생님들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도 같이 이렇게 저희가 뭐 어렵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대학생들에게는 책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초중고딩은 긴 건 또 보기 힘들어하니까 그분들은 이제 영상 매체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시대 소설 50이라는 이걸 계속 해오셨는데, 자 그러면 아까 얘기를 살짝 들었는데 뭐 이걸 처음에는 뭐 미술로 할까, 뭐 건축으로 할까 그런 생각도 하셨다면서요? 그게 이제 뭐 사실 주변에 우려가 되게 많았어요. 야, 책을 어떻게 영상으로 표현할 거야? 그게 엄청 고민이었어요. 라는 이제 의구심이 있었고, 왜냐면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야, 작가들이 인터뷰를 해주겠어? 크게는 이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 사람들이 저게 될까? 심지어 출판계에서조차도 출판계의 냉소가 좀 심했죠. 안 될 것 같은데요. 심지어 9시 뉴스예요. 했는데 1편을 보고 생각들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뭐 저게 되네. 아마 저희 KBS 기자들도 이걸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게 글자만 있는 이 책을 도대체 어떻게 방송으로 영상으로 어떻게 구현을 해서 보여주겠다는 거야. 드라마도 아니고. 예. 근데 되거든요. 저희는 기자 이제 제주도에 가서 사상 관련 그 현장들을 돌아보면서 작가와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담기니까 우리가 그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아픈 어떤 역사의 한 장면을 같이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두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걸 만들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특히나 이제 이게 만약에 소설 작품이 일상적인 연애담이다.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할 거냐. 야, 그런 거 어려웠죠. 실제 뭐 연인들을 섭외를 해서 야 저기 좀 걸어가봐. 뭐 이런 모델을 어떻게든 섭외해서. 찍어야 돼. 영상은 찍어야 되니까. 윤대영 하실 때 좀 힘들었잖아요. 윤대영 때도 쉽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아주 굵직한 사건이 있다면 오히려 쉽죠. 덜 어렵죠. 또 심지어 윤은길의 장마 같은 경우는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그렇죠. 그런 건 좋죠. 드라마로도 만들어져서 이걸 저희가 이제 이 뭐 사람들이 또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걸 구현하기가 어렵지가 않은데, 그렇지 않은 아주 그 어떤 개인주의적 성향의 작품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작은 이야기의 작품들은 이걸 어떻게 영상으로? 그치.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많았지만 사실 저희 같이 이 시리즈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저희 촬영 기자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시청자분들께 좋은 이 소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영상적으로도 네. 그렇게 그 40편을 끌어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그러면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한번 해보셨으니까 이런 식의 뭔가 우리 시대에 남는 무언가 그리고 우리 시대 땡땡.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어. 이제 이게 무슨 우리 시대를 사람들이 입에 달고 우리 시대의 야 에세이, 다음은 뭐냐? 우리 시대 에세이. 하지마. 에세이 큰일 납니다. 만지지 마. 큰일 그러니까 나고요. 우리 시대의 땡땡땡 붙으면 이게 김석이다. 우리 시대의 땡땡땡. 그냥 다음 우리 시대는 뭐야? 뭐야? 이제 50개씩 그냥 넌 이제 앞으로 1년에 이거 하나씩 만들고 연봉 그냥 받아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이제 그 문학계의 가장 강력한 요구는 야 소설 했으니까 시도 좀 해줘. 시. 지금 우리가 그동안 인터뷰했던 평론가들이 대체로 시 전공자들이에요. 시를 전공하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물론 늘- 시만 하진 않으시지만 늘 말미에 시 더 어려울 시는 것 안 하세요? 시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야기 구조가 없는 운문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 소설도 사실 쉽지가 않았는데 운문은 더 쉽지가 않고 어렵죠. 이 자리에서 뭐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은 절대 안 드리겠고 뭐 그래서 뭐 주변에서 뭐 우리 시대 뭐 노래 노래 얘기도 있었죠.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뭐 영화. 그러니까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도 있고 뭐 김현식의 뭐 영상 많지 뭐. 비처럼 음악처럼 막 네, 어떻게 떠오르는 이 이제 너무 많죠. 예. 진짜 주옥 같은 잊을 수 없는 명곡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해봐달라는 분들도 있고 뭐 많은 이제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그 우리 시대 건축 같은 것도 건축은 제가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면 건축물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네. 그 이렇게 그 카메라로 찍어서 보는 게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렇겠죠. 저는 제가 건축을 몇 번 취재를 해봤는데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뜻밖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달리 찍어놓고 이거를 어떤 설명하고 하는 게 쉽지 방송 않- 콘텐츠로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면 전달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건축은 그렇게 문학도 그렇게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아니다. 있는 분야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하나 생각하면 할 것도 없지 뭐. 음, 문학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면서. 이를테면 이제 그림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그림도 근데 쉽지가 않은 게 이를테면 김한기의 대표작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라고 한다라면 그 작품이 지금 어디 누군가한테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걸 가서 만약에 국내에 없고 해외에 그러니까. 있으면 가서 가서 찍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장가가 그걸 허락해 주겠냐고요. 김한기라는 작가는 이미 세상에 없고 생존. 그러면 이 그림을 우리가 찍으러 가야 되는데 뭐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미술이라는 게 참 그림도 저도 생각을 당연히 많이 해봤죠. 근데 그림도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지금 이제 책 담당도 같이 하고 있어서 매주 이제 그 새로 나온 책도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미술을 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미술 전문 기자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조금 쉬면서 미술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조금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대의 땡땡땡 시리즈는 계속 된다. 계속 안 된다.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 셋 중에 뭡니까? 어떤 형태로든 또 될 겁니다. 예. 그거 한번 또 제가 또 시원하게 한번 또 예. 해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정말 뭐랄까 이 보는 분들도 뭔가 이거는 누군가에게 내가 요즘에는 이제 큐레이션의 시대 아닙니까? 왜냐하면 너무 뭐가 많으니까 뭐가 좋은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뭔가 뭔가 고심해서 KBS라는 이름을 걸고 뭔가 선정한 거라면 뭔가 믿고 읽어도 봐도 생각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그런 어떤 큐레이션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면 저희도 되게 재밌게 한번 또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석 팀장이 그동안 이거 하면서 사실 뭐 남들에게 말 못했던 고충도 되게 많으셨을 거고 여기서 말 못한 얘기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런 건 제가 고기에 소주 한 잔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딱 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사실 저는 이제 방송에서 이 문화 특히 뭐 미술 이런 것들을 하면 별로 주목받지 못하거든요. 네. 주로 이제 뉴스 뭐 9시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끝에 막 정치, 음, 사회, 뭐 국제, 네. 경제, 뭐 경제 이런 네, 것들이죠. 네, 네. 법조. 사실 항상 이게 뒷전으로 조금씩 밀려나게 되고 네. 한간 얘기처럼 들리고 뭐 시간이 남으면 그때서야 보게 되는 뭐 그런 것으로 여겨지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잖아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육체가 고프면 밥을 먹는데 정신이 고프면 뭘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의 양식. 점점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일상에 찌들어서 황폐해지는 건데 아마 이 보시는 분들도 공감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영혼이 메마르고 내가 정신이 배고프면 뭘 먹어야 되느냐? 저는 결국은 문화와 예술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책이 됐건 꼭 뭐 책을 읽어달라는 게 아니라 책이 됐건 그게 뭐 어떤 뭐 연극이 됐건 뮤지컬이 됐건 영화가 됐건 내가 좋아하는 문화 활동을 통해서 내 배고픔을 그렇게 좀 달래가면서 살아야 내가 이 각박한 세상에서 조금 그래도 덜 부대끼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양식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당연히 다 뭐 그런 부분들을 아시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해 가시리라고 믿지만 문화와 예술은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어. 근데 밥 먹을 시간은 있잖아요. 밥 먹을 시간 있잖아요. 없어도 점심 때 다 되죠.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근데 한 끼 굶어도 안 죽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참 책을 읽을 때는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왜냐면 다 밥 먹으러 나가서 조용하니까. 그렇죠. 아무도 없거든 사무실에. 맞아요. 오롯이 그 시간은 내가 이 책 읽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인 거죠. 그렇게 생각을 조금만 바꾸신다면 문화라는 것, 예술이라는 것, 우리랑 되게 멀리 동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한가할 때 뭐 찾는 되게 뭐 비싼 뭐 고상한 취미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것들이고 또 그걸 위해서 수많은 예술가들이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좋은 작품, 좋은 예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향유하고 또 공감할 수 있을 때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지 않겠나. 그 부분을 꼭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늘 이거 하면서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이 단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읽기가 어렵지 않잖아요. 특히 서정인의 강 같은 경우에는 짧죠. 와. 그래서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단편 소설 읽는 게 가성비가 좋다. 짧게 읽고 나 그 작가 작품 뭐 하나는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꼭 그 이유뿐이 아니라 그 단편이라도 짧은 한 몇십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것만 읽어도 그거 가지고 이게 생각해 볼 만한 게 꼭 하나씩 남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이번에 50편 중에 하나로 꼽히는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사실 문학을 접하기 좀 그랬던 게 이거 언제 다 읽어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께 지금까지 추천해드린 작품 중에서 단편들도 많이 있고 단편 한 개를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고 재밌네? 그럼 다른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되게 쉽게 접하면서 처음에 이제 접하기 좋은 그런 걸로써 어떤 단편 소설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이번에 추천이 많이 돼가지고 좀 그런 것들부터 시작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마음의 양식 밥보다 이제 마음의 간식부터 먹기 시작을 하면은 나중에 장편 같은 것도 되게 쉽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여담으로 예전에 그 일본 NHK 방송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시켜놓고 뇌 세포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를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게임을 해도 뇌는 잘 활성화 안 됩니다. 게임을 해도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아주 심각한 주제를 가진 다큐멘터리나 시사 프로그램을 봐도 별로 활성화가 안 돼요. 근데 책을 읽으면 만화책도 활성화가 잘 안 되거든요. 책을 읽으면 뇌세포가 아주 활발하게 움직여요. 근데 머리를 쓴다는 거거든요. 이제 뇌를 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 읽기라는 게 사실은 우리 뇌를 이렇게 건강하게 잘 이렇게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치매 예방 도움이 된다. 네. 거기에도 뭐 도움이 될 거고 이제 물론 시력에는 조금 저기 이제 그렇습니다. 라섹 수술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신 건강과 뇌 건강까지 챙겨줄 수 있는 책 읽기. 앞으로도 이제 김석 팀장은 이제 올라가서 이제 우리 시대의 땡땡땡 딴 거 이제 뭐 하고 괜찮은 거 없나 나 이거 계속 해야 되는데 고민을 계속 하시고 저희는 앞으로도 몇 편을 더 다룰 예정이에요. 예. 아직 한참 남았어요. 왜냐하면 이 9시에는 뭐 다루지 못했고 작가님들 거절해도 우리는 뭐 읽고 평할 수 있잖아요. 네, 이거 좋더라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책 읽어주는 기자 둘은 계속된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까지 그 평론가협회에서 정한 것과 거기 나온 평론가 이런 걸 저희가 인용을 해서 앞으로 좀 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불러주시면 뭐 네. 기꺼이 또 나와서 네. 또 뭐 여러 가지 말씀 또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실 이런 팀장 같은 이런 간부 사측 본격 데스크 출연 방송. 데스크 본격 데스크 사측 초급 간부. 방송 책 읽어주는 기자 둘과 팀장 하나. 점점 제도권으로 들어간다. 그렇죠. 힘들다. 자, 됐다. 자, 그럼 여기서 팀장 보내드리고 저희는 서정인의 강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출연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끊었다 가시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